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계약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가계약이라 하면 이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가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임시란 의미가 되겠어요. 일단 계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세요. 계약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물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특정돼서 청약하고 승낙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가계약이라는 것도 가짜라는 말이 아니니까 임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특정한 것이 있다 하면 걔는 계약으로 인정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특정이 되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해둔 계약이라면 그거는 계약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 바로 가계약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게 가계약인데요. 원인이 뭘까요? 물건이 하나 나와 있으면 우리한테만 전속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물건은 여러 부동산으로 분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또 물건을 한 5년 중개사분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 대충 그 특이사항만 딱 봐도 이 집이네 라고 딱 압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안 나와 있어도 거기 찾아가서 전화번호 따고 이렇게 해서 자기 물건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기 때문에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임자란 얘기죠. 그래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 급하게 서두릅니다. 이거 오늘 물건 잡아놓지 않으면 특히 이제 주말에 끼는 상태는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거 그냥 없어집니다. 대충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십시오 지금. 근데 계약을 못할 조건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지방에 있다든가 또는 어디 멀리 가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분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이고 금전적으로 근데 마음에는 들어. 그리고 중개사가 금방 뺏길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가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그분한테 그냥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그냥 쏩니다. 100만 원 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했을 경우 하고 정상적인 계약서처럼 제가 거기 계약서 폼을 만들어 놓은 거 있었죠. 저는 그 가계약할 때 그 폼으로 꼭 나갑니다. 그 폼에 국한된 것은 거기에 중요사항이 다 들어가 있죠. 목적물의 주소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면 전세, 임대면 임대, 매매면 매매 해가지고 그 금액도 특정이 되어 있고 인적사항도 거기 특정되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다가 가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을 파기할 때는 그런 어떤 위반 조건도 제가 붙여놨고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물건을 잡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한 계약은 그 가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의 조건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가계약금을 받아낼 수도 있고 또는 주인이 배액으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목적물이 특정화되어 있는 경우는 내가 만약에 해제를 할 경우에는 계약과 똑같기 때문에 주인은 배액 배상을 해야 되고 저는 포기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그 주장이 틀리죠. 임대인 입장 같은 경우는 가계약을 했으니까 돌려달라고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
특정된 적이 없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뭐 말박 오리발 내미는 거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싸우면 돼요. 우리 중개사는 뭡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 미치겠다 그냥 막 중개 보수나 달라. 니네들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각각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싸움을 붙이지 말고 싸움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중개사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확실하게 그렇게 특정한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더라면, 녹취를 해놨더라면,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그런 걸 서로가 인지시키게 만들어 놨다면 싸움의 요지가 없잖아요. 끝나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계약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서를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계약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다 그 약정을 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3억짜리 물건이고 3천만 원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 돈이 없으니까 뭐 100만 원만 걸고 내일 3천만 원을 걸겠다. 그래갖고 가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거는 계약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계약은 특정하게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만일 주인이 내일 나 계약 안 할래 하면은 100만 원에 100인 2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특정하게 됐기 때문에 비록 가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계약금은 실제 교부액이 아니라 계약금의 그 계약금이 해약금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짜리면 3천만 원의 2배인 6천만 원을 물어줘야지만 비록 내가 100만 원밖에 안 걸었다 하더라도 6천만 원을 물어줘야지만 계약의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특정하게 다 했어요. 근데 오늘 돈을 안 갖고 왔어. 오늘 돈을 안 갖고 왔어. 그래서 계약서를 쓰질 못했죠. 그러니까 가계약만 이런 증빙서류는 있고 증빙 전화 녹취나 이런 경우가 있고 근데 계약금을 입금을 안 시켰어. 그런데 이것도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계약금 입금 안 시켰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특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특약이라는 것이 천당과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특약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만약에 해제 사유가 생길 경우에 실제 교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해제 해약금을 실제 교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교부액만 주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배액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걸더라도 만약에 100만 원을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이 계약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실제 교부액만으로 해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쓰면 내가 들어간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2배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처럼 만약에 계약의 특정화를 시켰는데 계약금이 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뭐 특약이 아니라 전화사항이라든가 뭐 녹취 형태로 이 계약은 실제 계약금이 입금된 후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률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게 특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투를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해약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물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의 그런 일이 발생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만약을 생각을 해서 특약을 집어넣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지금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증빙서를 남겨두라는 얘기죠. 극히 그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죠?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그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면은 그 구두계약은 말로만 되는 멍멍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멍멍이 한 것도 내가 녹취를 해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중개사님이 가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특정한 목적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거는 확정적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금이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잔금 일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는다면 나중에 해제 사항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해약금 형태로만 가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간단히 생각해 가지고 내가 먼저 저 부동산 꼴보기 싫으니까 저 부동산이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라는 걸로 후다닥 처리했을 경우에는 중개사의 욕심이죠. 그죠?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계약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